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이 갈라졌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이 치러진 날, 노 킹스, 트럼프 반대 시위도 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새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전거래, 아빠 찬스, 학위 등 이딴 의혹에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3대 특검 임명 후 첫 재판인데 자신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정조준하는 특검 관련 기자 질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독하게 잘한다. 맹활약 중인 이수지 씨를 두고들 하는 말이죠. 이번엔 프로야구 두산의 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팀은 이겼을까요? 연예계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프레스룸은 이 소식부터입니다. 관련해서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죠. 1박 3일 일정으로 G7 참석자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이번 행보에는 이제 김혜경 여사도 동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동행하는데요. 지난주 이제 자녀 결혼식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사적인 여러 가지 일정을 뒤로 하고 이제 공적인 마인드로 해서 그 한 1박 3일인데요. 짧지만 어떻게 보면 외교 같은 경우는 또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뒤에서 앞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일정이라든지 조율 그리고 회의까지 진행하겠지만 그 뒤에서 좀 부드러운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배우자께서 충분히 이제는 외교가 사실은 연습이 아니고 실전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이나 결과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과정 결과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앞선 정권들에 비해서 이제 취임 후에 국제 무대에 데뷔하게 된 시점 자체가 이례적으로 이른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번 출국에서는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참석을 하는데 G7에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첫 대면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논의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좀 진전이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상회담이 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살짝 톤을 낮춰가지고 예. 약식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톤을 낮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내용이 좀 사전 조율이 조금 덜 되지 않았는가. 아직 숙성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처음 가서 G7의 원래 당초 목적은 G7 이제 7개 국가 정상들끼리 모임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좀 부수적인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만나는데 첫 상견례 의의를 두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정상 외교 복원 그리고 뭐 이제 7월 상호관세 유예도 끝나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잘해보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현재 시각으로 14일이었죠.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600억 규모의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면서 화제와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날이 또 우연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벤스 부통령이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It is of course the birthday of the Army. It is of course the birthday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appy birthday, Mr. President.
이런 뭐 대규모 사열이라고 하죠. 이런 대규모 열병식은 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34년 만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 이날이었습니다. 그 어떤 뭐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부통령도 방금 생일 축하 메시지 전했고 일부 관람객들이 뭐 밑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기도 너무 공교로워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미국에서 저 화면만 봤을 때는 좀 북한을 연상하는 그런 약간 느낌도 있긴 한데요. 네. 또 공교롭게도 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생일날과 겹치다 보니까 1, 2억이 아니고 600억이라는 그 혈세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워싱턴 DC 또 도시에서 저런 열병식 한다는 게 미국 국민도 조금 낯설고 또 세계인이 바라보는 것도 낯설긴 한데 전체적인 봤을 때는 안보, 국방 같은 것이 이제 전 세계에 화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말도 있지만 또 국방 안보가 또 경제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개인적인 비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국익과 연결돼서 또 활용할 부분은 또 활용하고 해석하고 그런 또 지혜로운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사된 열병식에 관한 이야기, 뭐 이유를 조금 또 해명을 해주셨는데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관련해서 지난 일기 행정부 때도 이런 열병식을 추진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 열었던 그런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열병식을 보면서 본인이 부러워했다. 나도 저걸 하고 싶어 한다라고 좋아 보였나 보더라고요.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도 우리 미국도 열병식 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참모들이 아주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다. 비용 네. 문제도 있었었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250년, 그러니까 건국 250주년이 되는 지금 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열병식에 대한 명분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무런 어떤 기념일이 없거나 또는 승전 어떤 행사할 그런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했다 그러면은 네.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지난 17년은 좀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건국 250주년이나 되기 때문에 열병식 할 만한 이제 명분이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이날이 자기 생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열병식을 준비할 때 날짜를 아마 예상할 수 충분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생일이라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한 오해와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생일 날짜를 피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렇게 생일과 날짜를 맞춰서 한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 개인의 어떤 생일 파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약간 서양은 다른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열병식에 대해서는 건국 250주년 기념하는 행사다.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분은 아무튼 그렇다. 건국과 함께 덩달아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 되기도 했는데 6,7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시대별로 연출된 미 육군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와중에 로봇계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지금 최첨단 미군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사실 우리에게 열병식이라고 하면 좀 익숙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매스게임이라고 불렀잖아요. 뭐 군인들의 칼각, 발맞춘 행진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 이번에 봤던 열병식에서는 좀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그 군에 있었을 때 그 대통령께 경례 거수만 하더라도 한 1, 2주 정도 계속 연습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군인을 어떤 표정하는 어떤 군기 이런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인데 요즘은 또 좀 뭐 속군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자율성과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군에 대한 자유 그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외형적인 뭐 걸음에 비춰서 뭐 군의 어떤 병력의 그 사기라든지 그 실력을 검증하는 건 그런 시대에 좀 지난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네, 시대 정신도 좀 네. 바뀐 것 같다. 이 화제와 함께 논란을 많이 만들어냈던 대규모 열병식이었습니다. 앞서 이 공화당에서조차 일부 인사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실제로 불참하기도 했었는데 이날에 동시에 거의 미 전역에서 미국의 왕은 없다. 이른바 노킹스 시위가 열리면서 또 반대 목소리가 좀 커지기도 했습니다. 반트럼프 시위의 일환인데 미국도 사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둔감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서부 지역 중심부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이 있으니까 군대가 출동을 했고요. 또 해병대까지 추가 출동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 단속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인권 단체라든가 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시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열병식을 하면서 군사력을 좀 강조하는 이런 행사가 보이는 게 좀 타이밍상 네.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왕은 없다.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나라인데 미국이 원래 인디안이 살던 나라인데 영국이 넘어가서 새로 만든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조지 3세가 영국의 왕이었는데 그 영국의 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지금 대통령 제도 하에서 마치 왕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반대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정신에도 좀 위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안팎으로 머리가 좀 아플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고 올지가 관심사고요.